어젯밤 공구 상자를 든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이 집이 문제다. 누구세요?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을 만든 곳이 바로 여기다. 헤어지라는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사귀던 여자친구의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했던 내용이었어요.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해줄게. 그냥 평범한 정도의 고통으로는 어디야?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집 앞. 그 엄마인 척 지금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 너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 자존심, 명예, 부모도 날 버렸다면 이유가 될까? 현재 사형 집행 예정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형수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현재 사형 집행 예정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형수의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몇 살이기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형수라는 그런 또 수식어가 붙었죠. 정말 안타깝게도 이 범죄자는 1990년생입니다. 90년생.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25살이었죠.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그만큼 범행이 너무나도 잔혹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언론에서도 당시에 이 사건을 도대체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었다고, 굉장히 난감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요, 일단 두 분이 살해당하고 한 분이 살아남았는데 그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엄청나게 큰,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네. 2014년에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고요. 2015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8년째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 집행 예정자의 정체, 대구 중년 부부 잔혹 살해범 장재진입니다. 사귀던 여자친구의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어젯밤 공구 상자를 든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미리 구입한 공구로 보일러 수리공처럼 위장한 채 아파트를 찾아갈 만큼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손을 붉은 수건으로 감싼 채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왜 죽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재진 2014년 대구 중년 부부. 근데 이게 검거 전 네, 모습입니다. 야. 어떠세요? 근데 되게 어리고 사실은 그런 네, 살인범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살인을 저지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들과 살해범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범행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이들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2014년 5월 19일 장재진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난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걸까? 문이 닫힙니다. 실제 CCTV에 찍힌 장재진의 모습과 지금 저 화면이 정말로 유사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뭘 보는데요? 뭘 꺼내서?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이 집이 문제다.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을 만든 곳이 바로 여기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다녀간 배관 기사입니다. 좀 전에 다녀간 배관 기사? 아니 뭐 이 집에 뭐 원한 관계가 있는 거 아이고 참. 아유 웃겨 정말. 아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내가 죽을 것 같다. 아, 두 번째 방문이네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이 장재진은 이 피해자 집에 간격을 두고 2번 그래서 저렇게 침입을 아무렇지도 했습니다. 않게 계시는구나. 저기 사모님, 잠깐 이것 좀 보실래요? 아, 네. 무슨 일인데요? 아, 왜요? 장재진은 범행 당시에 저 라카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피해자의 시야를 먼저 가렸다고 합니다. 저 어린 나이에 너무 잔인한데요. 너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 자존심, 명예, 부모도 날 버렸다는 이유가 될까? 지금 한번. 아, 한 사람 더 있었지. 이 집에서 살아나갈 사람은 없다. 나밖에. 감히 내 것을 빼앗았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날 원망하지 마. 날 벼랑 끝으로 모은 건 너희야. 나 혼자 떨어져 버리면 더 억울하잖아.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해줄게.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 날 함정에 빠뜨리고도 이렇게 웃고 있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모든 시작은 여기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난 절대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 뭔가 남녀 사이에 치정적인 어떤 거가 엮여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내는데 그 어떤 거라도 저런 식의 살인을 유발하게끔 한다라는 거는 아마 지금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네요. 이해가 안 되네. 너무 치밀하고 와, 엘리베이터 속에선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울 보고. 아니, 이게 범죄자랑 피해자랑 뭐 아는 사이였던 건가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 최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별, 보복범죄, 또 데이트 폭력 이런 사건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저 범인 장재진의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 피해자 부부는 딸의 그 남자친구 얼굴을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 부부는 장재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재진과 피해자 부부의 딸, 이분도 실제로 교제한 기간이 뭐 2달도 채 안 됐다라고 하고요. 엄청 짧네. 사실 뭐 교제라기보다는 알고 지내는 사이에 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뭐 부모들에게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재진은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그 요구에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결심하는데 여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사귄 지 뭐 안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저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장재진은 배관공으로 위장을 해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여자친구는 집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중이다. 그리고 늦게 온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당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장재진의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예, 핸드폰 같기도 네. 하고 뭐 종이 같기도 핸드폰 같은. 메모 수첩? 수첩 같은데요? 자기가 사건을 저지르러 가기 전에 뭔가를 보면서 꼼꼼하게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배관공으로 속여서 집에 들어갔었을 적에 자기가 해야 될 멘트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의심을 안 사고 침입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사예요, 대사? 네, 그렇죠. 띵동띵동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쪽도 배수관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2동에서 8층 쪽에서 배수관이 엉망인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 중인데 5에서 10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미리 그렇게 계산을 하고 연습을 하고. 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본에 나오는 그 양식과 똑같아요. 띵똥띵똥이라는 네. 참나. 음향 효과까지 미리 써놓고 네, 저렇게 네, 네. 한다는 게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배관공으로서 정말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 어떤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대사까지 준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집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 의심 그렇죠. 없이 열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검사하는 줄 알고. 자, 수첩의 이제 다른 장을 보면 더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수첩의 사진입니다. 했다고 이거 사인하잖아요. 그거예요?
보일러 배수관 및 화장실 배수관 점검 확인 사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1호 가서 이렇게 받았다 못 받았다를 이미 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내요. 야 진짜 치밀하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사건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대사와 그런 소품들까지 소위 준비한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어떤 그 범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건데요. 피해자를 마주했을 때 자기가 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 비상계단에서 이 수첩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외우고 실행을 했습니다. 2014년 5월 19일 그러니까 오후 4시 40분경에 장재진은 이렇게 배관공으로 위장을 해서 피해자 부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밖으로 나온 뒤 그리고 35분 뒤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 꼭 2번을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방 화장실이 가장 그 집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 배관을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로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방 화장실 보는 척 하면서 집안 전체를 살피면서 누가 있는지를 확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침 그때는 이제 그 피해자 부부만 있었고 사망한 남편분은 그 당시에 한쪽 다리에 통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서는 제대로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그 피해자한테는 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고 살피고 다시 나왔던 거군요. 네, 그렇죠. 일단 집안에 누가 있는지, 집안 구조는 어떤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온 거죠. 네. 야 이게 너무 좀 소름 끼친 게 우리 배우들이 뭔가 어떤 캐릭터를 맡으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아 그게 너무 소름 끼치네 진짜. 그것을 뒷받침하는 현장의 증거 중에 하나는 여성을 먼저 공격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환경에서는 자기가 제압당할 수 있는 남성을 먼저 공격을 하는데 남편분은 이미 뭐 몸을 자유롭게 거동이 불편한 움직이지 걸 못하는 알았으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로운 여성 피해자를 먼저 공격을 했다는 것이 상당한 계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범행 준비가 진짜 철저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아까 스프레이로 먼저 눈을 시야를 확보하고 네, 시야를 네. 못 보이게 하고선 그 다음에 흉기로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살해까지 한 장재진은 사실 법정에서는 이 살해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다 우발적이었다고 잡아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최초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 중 부인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어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두 번째로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땐 피해자 중 부인이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독촉해서 화가 나 범행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범행의 실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점. 뭐 저희가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고 파악하고 이 판결문을 봐도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뭐 피해자가 작업을 독촉해서 살해를 했다, 우발적으로 했다. 이거는 이렇게 계획을 할 이유도 없었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거. 그럼 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여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이렇게 무참히 살해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건을 대하면 가장 궁금하고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과연 장재진은 왜 복수의 화살을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돌린 걸까? 이 비극적 사건의 전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반갑다. 나 동아리 연합회 회장 장재진이다. 우리 동아리에 들어온 거 진심으로 환영한다. 잘해보자. 얘들아, 더 멋진 거 말해줄까? 얘 해병대 나왔다. 이야, 죽이지 않냐?
아, 군대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선배님 별명이 대통령이라면서요? 아니야. 그냥 오빠 형 그냥 그렇게 편하게 불러. 아무튼 우리 동아리엔 술 강요 절대 없고 꼰대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즐기면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짠. 원래 이게 대학생이었구나. 동아리 회장? 범행 당시에도 장재진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만족스러웠다. 회장이라는 직책은 날 증명해줬고 사람들은 그런 나를 인정해줬다. 살면서 이렇게 주목받은 건 처음이었다. 저기 죄송한데 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무슨 일 있어? 아, 좀 늦어서요. 그리고 제가 술도 좀 못 마시고. 술 강요 없다니까. 아니, 신입생 환영했는데 신입생 가면 안 되지. 저렇게 무섭게. 죄송합니다, 선배님. 다음엔 꼭 남아 있을게요. 그럼. 이거 다 마시고 가. 아니, 먼저 갈 거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제가 흑기사 할게요. 넌 뭐야? 제 친구야? 네. 아, 엄마. 지금 가. 아, 농담이야, 농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집에 가.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 되게 살벌하게 만들어 놓고 농담이라고 그러네. 끝까지 그래도 착한 척하네요. 그런데 그 앤 좀 이상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날 바라보지 않았다. 처음엔 날 거절하는 줄 알고 화가 났지만 알고 보니 그 반대였다. 절에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너네 어디 가? 형, 저희 밥 먹으러요. 아, 그래? 가자. 내가 살게. 정말요? 그럼 저희야 너무 좋죠? 내가 마시는 데 잘 알거든. 가자. 네? 저기, 난 알바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알바? 그냥 먹고 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 전화해서 좀 늦는다고 해. 선배님이 밥 사준다는데 왜 빼? 빼는 게 아니라니까. 먼저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안 가세요? 가야지. 주말에 뭐해? 영화 볼래? 누구? 지은이? 아이, 애가 귀엽더라고. 나이랑 사귀려고. 뭐? 아니, 지은이도 그러겠대? 당연한 거 아니냐? 죄송해요.
집에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봬요. 아 이거 까인 거 같은데? 이게 상대방이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여기 뭐 들이대네. 지금까지 저 정도만을 보면 뭐 흔하게 있을 수 그럴 수 있죠. 있다 예. 정도로만 생각이 드는데 날 피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거. 아니 관심 없는데 답장하는 거 봤냐? 학교에서 매일 보니까 뭐 그냥 영화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런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야 되는구나. 인정하고. 좀 약간 도끼병 이런 게 좀 있네. 자기 마음대로 또 막 해석하고. 언제까지 할 거야? 이따 술 한잔 하자. 담아드릴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우린 사귀게 됐다. 그런데 뭐예요? 아 어디가? 그렇지. 실제로 장재진은 전 여자친구를 처음 보고 한 3개월간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이후에 한 2개월간 실제로 교제를 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드라마는 역시 이제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의 우리가 관점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 아마 그 피해자는 정상적인 교제로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제예요, 강제 거의. 장재진은 평소에도 그 성관계에 그렇게 집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좀 이따 가라. 어? 싫다니까요. 저 집에 가야 돼요. 이따 데려다 준다니까. 아니 사귀는 사람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귀면 다 자요? 당연하지. 아니 그럼 뭐하러 사겨? 그런 거면 저 선배랑 못 사귀어요. 아니 처음부터 제 뜻도 아니었다고요. 뭐? 아무튼 앞으로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그녀를 만난 이유는 딱 하나다. 그녀와 자는 것. 하지만 그녀는 첫날부터 내 심기를 건드렸고 번번이 날 거절했다. 나는 기필코 그녀를 쓰러뜨리고 싶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니까. 사귀니까 같이 자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 그만해요 형. 뭘 그만해.
너도 남자니까 알 거 아니야. 자꾸 그런 말 하실 거면 저 먼저 일어납니다. 저걸 다른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다고 해. 인정해. 얘가 틀린 거지라고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아니 튕기는 것도 한두 번이야 귀엽지.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 아니 다른 애들은 뭐 선배님, 회장님 이러면서 밥 사주세요 잘 도와더니만. 근데 걔는 진짜 별것도 아닌 게 지랄이라니까 진짜. 야 장재진, 지윤아, 언제 왔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아 이제 말도 막 까시겠다? 응? 그래 뭐 까짓 거. 네가 언젠 난 인간 취급이라도 한 적 있었냐? 근데 내가 내 입 갖고 말하겠다는데 네가 뭔 참견? 네 입 갖고 왜 내 뒷담화를 까냐고. 그것도 내 친구 앞에서. 그런 더러운 얘기를. 뭐? 더러워? 그래, 더럽다. 변태 새끼. 아이고. 야, 지윤아! 아이씨. 형, 그만해요. 형, 왜 때려, 얘를! 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 건방진 새끼야! 미친 새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실수를 했지만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의외로 날 물먹이는 걸 잘했다. 저때 신고를 했어야지. 폭력성도 굉장히 있는 친구. 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죠. 결국 이제 폭력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네. 이 일로 해서 이제 일단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아니 뭘 사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네. 제가 아까 그 안경란에서 봤었다니까. 아 누구? 진짜 그 안경 낀 사람 두 번째 줄 있잖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있었어, 진짜. 아 없었어. 있었어. 아니야. 하루 이틀은 귀엽게 봐줬는데 지은 학생 일 있다면서 며칠 쉬겠다고 하던데. 그 앤 자꾸만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다. 지은아, 얘기 좀 하자. 전화 좀 받아라. 일식하지 말고 답장 좀 해. 나한테도 말할 기회를 줘야지. 나도 힘들다고, 지은아. 제발. 누구야? 몰라. 또 저렇게 집착을 하지? 야, 완전 스토킹이네. 네. 헤어진 다음에 한 달 정도 저렇게 계속해서 여자친구 주변에서 진짜 피곤한 일이거든요. 저거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감히 날 무시해 니까 싶게? 그래놓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거는? 이런 건 뭔데?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니.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다. 진짜 나를 씻으니 네가 날 감히 약간 이런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 어머,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제.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아이씨. 왜 그래? 우리 말로 하자. 말? 이제 와서? 내 톡 다 씻고 날 개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말로 하자고? 네 눈엔 내가 걔 병신으로 보이냐? 제발 진정 좀 해. 뭘 진정 좀 해. 너 지은이 아니야? 지은아! 분명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해시킬 자신이 있었다. 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 그런데 저렇게 때리고 뭘 이해해. 미쳤나 봐. 내가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어? 사내 새끼가 얼마나 빙충이 같으면 여자를 패? 당장 휴학하고 여기 와서 취직이나 해. 꼴에 무슨 대학을 다닌다고. 알아들어? 행여 여자의 근처엔 얼씬거릴 생각도 마라. 참 동네 창피해서 원. 에휴. 야이씨! 우리 일에 가족을 끌어들이다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들한테까지 폭행 사실이 좀 알려졌었나 보네. 좀 항의를 했었었나 보네, 여자 측에서. 아니 가이다의 아버지가 학교 동아리 여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이제 전해 듣고 책임을 지고 휴학을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러니까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 부모님한테까지도 화가 났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저런 게 다 소문이 났을 것 같아. 네. 아까 친구들이 또 그쵸, 폭행 그쵸. 장면을 봤고. 그쵸. 그 일로 난 동아리 회장 자리를 빼앗겼다. 나의 모든 것을
개따위가 무너뜨린 것이다. 사과해라. 이거 놔. 안 그러면 소리 지른다. 질러봐. 내가 그딴 거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지랄이야 이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네가 동아리에 소문만 안 냈으면 됐잖아. 사과해라.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못이 없어?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장 나가요. 아이씨. 두고 보자. 아니 본인이 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선 자긴 피해자인 척.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하지? 그녀는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관심도 받는데 불공평하다. 걔도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저 드라마만을 봐서는 그 누구도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 이건 보면 내용을 보면 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다 지금 남 탓으로도 돌리고 있고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인간처럼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약간 존중, 존경이란 게 하나도 없고. 약간 도구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자기 분풀이 가장 약한 존재니까. 장재진이 2013년 2월에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11월경에 총동아리연합회 거기 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 무렵에 이제 1학년이었던 전 여자친구를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2월 14일서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한 장재진은 학과 공부는 뭐 거의 이제 뭐 손을 놨고요. 일단 오직 뭐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알리고 또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속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충족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지속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뭐 엄청난 만족감을 이제 느꼈겠죠. 그쵸.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한테 적극적인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했고요. 약간 어떤 권력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임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한 이런 진술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올가미가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범행이 5월 달이었고 사귄 게 2월 14일이면은 그 기껏해야 3개월인데 사실 이게 사귀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2달 정도의 교제 기간이었고 한 달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듯이 한마디로 괴롭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교제 기간 그 2달 남짓되는 기간 내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폭력이 가해졌고, 그리고 그 전에 폭력의 계기가 됐던 거는 그 여자친구 친구에게 아까 드라마에서도 봤던 험담이죠.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별것도 아닌 게 뻗댄다, 이런 말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가 장재진에게 결별을 선언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된 거죠. 단순히 좀 헤어지자고 했다고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는 이건 많이 심각하네요. 진짜 좀 이해가 아니 헤어지자고 해서 폭력을 쓰면은 폭력을 썼기 때문에 안 헤어지면은 맞기 싫어서
근데 그래서 만나는 데이트 것도 폭력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계속 맞고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또 익숙해지고 무섭고 이래서. 그 장재진이 이제 여자친구 소위 이제 피해자한테 알려진 것만 이제 2차례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헤어지자,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력을 행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화장실에서 마주치니까 자신한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자취방까지 끌고 가가지고 감금을 하고 이제 폭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크게 발전을 해 나갔죠.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내 험담을 친구에게 하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약 5, 6회 때렸다. 대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위 학교 부근 택시 정류장 뒷골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을 수에 밟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위 자취방으로 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측 둔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야, 이건 뭐 폭력이 끝도 없이 행해졌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뭐 우발적으로 뭐 한두 대 때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폭행이네 완전히. 장재진의 전 여자친구가 수업 도중에 사라졌는데 돌아오질 않자 이게 이상하니까 그 다른 친구들이 장재진의 자취집에 찾아갔대. 그리고 그곳에서 맡고 있던 피해자를 구출해낸 거죠. 범죄인데 범죄 그 정도면. 당시 현장을 찾아갔던 그 동아리 친구들이 얘기하기에 장재진은 막 손바닥, 주먹, 무슨 팔꿈치로 그렇게 가격을 하면서 진짜 무슨 이종격 투기 선수들이 하는 그런 식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그런 일들이 밝혀진 것만 한 건이지. 그쵸, 더 있었을 것 친구들이 집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알았던 것 여러 같아요. 차례 친구들이. 일들이 있지 않았겠나. 친구들이 진짜 만약에 안 갔거나 그랬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이제 자기가 폭행하면서 이제 피해자의 이제 몸에 상처가 크게 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좀 분리되도록 부모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장재진의 부모는 장재진을 심하게 꾸짖고 너 학교를 그만둬라. 그리고 그냥 취업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럼 평소에 이 장재진의 어떤 그 폭력성은 부모가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장재진이 가지고 있던 어떤 폭력적인 것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어떤 예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부모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과정에서 후임병 폭행 행위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 없음을 처분받고 후임병에 대한 가혹 행위 및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야, 이렇게 전과가 생겨버렸으니까 그 부모님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고 아마 그런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이게 싹수가 좀 그랬네. 예, 그게 다 그런 거잖아요. 군에서 자기가 선임이니까 그 권력을 네, 위해서도 후임도 함부로 하고. 야. 그래서 학교 가서 더 그렇게 학생회장이 목맸던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쵸, 네. 권력 때문에. 의외로 동아리 회장이 꽤 중요한 자리거든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꽤 중요한 거고 장재진 역시도 거기서 아마 뭐 어떤 성취감을 얻었을 거고 거기서 아마 권력욕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권력, 오늘 지위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하고 중요한 도구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장재진한테 이제 견딜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피해자를 이제 그 폭행한 사실이 이제 학교에 알려지면서
동아리 연합회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그 일들이 아마도 궁극의 사건을 발생하게 된 첫 번째 촉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의자는 그 학교 생활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즐겼는데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총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물러나게 됐고 범행 약 한 달 전부터는 학교도 안 나가고 자기 자취방에서 그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의 피해의식을 자꾸 쌓아가면서 그 모든 상황은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이 모든 상황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 때문이라는 그런 증오심만 자꾸 키워가면서 결국은 범행까지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유죄하고 지탱해 나가는 것은 어딘가에 자기 모습이 올려져 있는 이 상황이 지속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장애 요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전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최고의 고통을 줄까 이런 걸 생각 뭐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야기한 그 모든 주변의 상황을 모두 제거해버리면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도 중요한 걸 잃어봐라 이거잖아요. 그런 심리인 거죠. 자, 그래서 배관공으로 위장해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서 부모님을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범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장재진은 두 사람을 살해하고도 피해자의 집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1박 2일을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그 집에서는 또 어떠한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쪽도 배수관. 배수관. 점검 때문에 5분에서 10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평범한 정도의 고통으로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소중한 걸 잃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야 해. 내가 겪었던 것처럼. 네, 저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서부터 정확하게 9일 동안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치밀할 수가 있어요? 9일 전부터 저런 거를 다 사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의 박탈이 어떻게 생명이랑 저런 끔찍한 일의 결과와 맞바꿀 수 있는 수준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뿌리고 거실에 있던 이불로 몸을 덮었다. 야, 뭐 이것도 뭔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뭘 막 뿌리고 덮고 이런 게. 이 밀가루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피해자들의 혈액이 바닥에 많이 흐를 경우에는 이제 빨리 응고시킬 목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좀도둑처럼 이렇게 막 지갑을 또 막 뒤지네. 돈도 훔치고. 저걸 뭘. 저렇게 침입해서 끔찍하게 피해자 두 분을 살해한 다음에 지갑에서 25,000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것도 뭔가 위장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둑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 아마 뭔가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어지는 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의 피날레가 머지않았다. 지문도 열었어? 도망도 안 가네. 우와, 저렇게 죽여놓고 술이 넘어가? 어디야? 집 앞. 근데 진짜 선물이 뭔데? 비밀. 와보면 알아. 헉, 그럼 나 완전 놀란 척해야 하는 거? 불 꺼져 있다. 놀라지 마. 되게 치밀하네. 엄마 말투를 본 거 아니에요? 미리 조금 대충? 그래서 저렇게 또 친근감 있게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 그리고 뭔가 선물 얘기를 하면서 오라고. 네, 유인하는 거죠. 네. 뭐라길래 불도 꺼놓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뒤에 있어. 아빠! 왜 이렇게 늦었냐?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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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건데? 왜? 너 때문이잖아. 네가 사과만 했으면, 동아리에 소문만 안 냈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만 안 했으면. 근데 동아리 아주 지겨워 죽겠네. 다 네 때문이잖아.
알아? 다음엔 동아리 차례야. 그리고 그 다음은 네 친구들. 군대 간 그 새끼도 물론. 우리 아빠 죽은 거야. 엄마는 아직은 안 죽었어. 엄마. 이거 나이 살인자 새끼야. 그래도 니네 아빠 아직 살아있을걸? 빨리 119 부르면 괜찮을 텐데. 어떡할래? 야, 정말 잔인한 놈이네. 저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일인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 참.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목적을 이뤘으면 그걸로 된 거다. 근데 미안해서 어쩌냐? 이미 늦었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래? 진짜 이건 뭐 와, 도저히 사람 새끼라고 볼 수가 없네. 아닌 진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 죽었을까? 하긴 만약 살았다 해도 결국은 죽었을 것이다. 이제 내게 그녀는 필요 없다.
이제 다 끝났다. 후회는 없다. 어차피 다 계획했던 것. 난 복수를 완성했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난 대건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 장재진이다. 네, 실제로 저렇게 사건이 벌어졌고 전혀 도망가거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어떤 것보다 그냥 자기 자취방에 와서 잤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네요. 말도 안 돼. 끔찍해요. 야, 진짜 너무 피해자한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줘야 저런 인간은 이렇게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걸까요, 진짜? 근데 또 딸은 계속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선 또 그를 말리려고 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시킨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장재진은 실제로 공구상자 안에 그 범행 도구들을 다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일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죠. 대학교 동아리 사무실에 있던 공구함을 준비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반항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얼굴에 뿌릴 용도로 검정색 라카 스프레이와 청테이프 3개를 준비하고 범행 도구로 부엌칼, 주황색 손잡이 과도, 망치, 리퍼 등을 준비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가 바닥에 흐를 경우 이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 한 봉지, 자신의 옷에 피해자들의 피가 묻을 것에 대비하여 갈아입을 옷으로 해병대 반바지, 베이지색 7부 바지를 각 준비하고 범행 시 자신의 몸에 상처가 생길 것을 대비 자기 다칠까 봐. 소독약 2개, 붕대 1개를 준비하였다. 어이가 없네. 자기가 다칠까 봐. 야, 진짜 준비성 한번 철저하네요. 정말 계획적이고. 그거 자체도 이제 자기가 다칠 것을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에이. 아무튼 그의 범죄 안에는 단순한 살인 그 이상의 잔인함이 또 있었습니다. 집에 침입해서 부모를 순식간에 살해를 한 뒤에 장재진은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죠.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이면은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그 시간은 정말 끔찍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너무나 행복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완성된 장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점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장소입니다. 지금 이 장재진이라는 자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분노에 차있던 것을 이룬 장소입니다. 그 머문 장소가 행복했다는 게 말이 안 나오는 거. 상상도 안 돼. 열받아. 더. 아니 그 피해자,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의 어머님의 휴대폰으로 여자친구를 소통까지 나누고 여자친구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쾌감을 느끼고 얼마나 그쵸. 즐거운 그의 놀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끔찍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런 행위들조차가 지금 이 장재진한테는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가 딸한테 보내는 휴대폰 문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보냈는데요. 진짜? 너무 신났을 거 아니야. 나 보러 가려고. 진짜 그래요. 제가 이 문자를 보내고 저런 답이 오는 순간에 장재진 입장에서 킥킥댔을 것 같아요. 또 선물까지 줄 게 있다면서. 와, 진짜. 게다가 또 이 날이 성년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성인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맞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딸의 성인이 되는 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문자인 양 담당 형사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여자친구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장재진이 벌렸던 행동, 그럼 아마 수사진이건 저희건 간에 모두가 아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겁니다.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2명을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피의자는 살해한 후에 오히려 바닥의 피를 닦기도 하고 또 닦기 여의치 않는 부분에 밀가루를 뿌려서 응고시키기도 하고, 휴대폰을 찾던 중에 피해자 가방에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그 현금 25,000원을 절취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피해자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갖고 마시면서 자기가 참혹하게 살해한 시신이 있는데도 거기서 TV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집에서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술도 먹으면서. 밤 12시가 넘어서 온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끔찍하게도 장재진이었고, 그리고 피 흘린 아버지는 이불에 이렇게 덮여 계셨고, 그 다음에 장재진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서 일단 감금을 합니다. 그때부터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장재진의 범행의 목적에 따른 행동이 이어집니다. 부모가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를 무시했던 부분들, 그다음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이렇게 지금 자신이 처한 어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감정의 이런 어떤 배설까지 전부 다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총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거, 그거 너의 책임이다. 나한테 사과해. 사과 안 하면은 내가 너 주위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협박이죠. 딸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생사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막 친구도 하고 싶고 나가고 어떻게 싶고 보면 그 심정을 이용을 해서 딸을 계속 지금 이용하는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악랄함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제발 알려다오. 부모님 지금 어떤지 알려다오 하니까 새벽 6시에 피해자를 전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어머니의 시신만 일단 보여줍니다. 아니, 일단 시신 자체도 되게 처참했을 텐데 감히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더 잔혹한 것은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피해자한테 그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정말로 간절함의 끝인 것 같아요. 장재진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간음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요구 조건을 하나에 제발 119에 전화만 하게 해다. 119에 전화해서 지금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장재진이 하니까 119에 전화해서 제발 아버지만 살려다오. 정말 이 장재진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그 자리에서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정말 극도의 피해자한테 마지막 고통을 줍니다.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진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무슨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로 사실은 뭐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감정으로도 이 범죄 행위를 합리화될 수 있는 용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피해자는 이 인이가 방 안에 가두어 놓고 다른 이제 아마도 현장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틈을 타서 결국 아파트 4층 창문으로 투신을 하고 뛰어내립니다. 예. B 씨의 부모를 차례로 살해한 뒤 B 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겁에 질려 있던 B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렇게 그 피해자가 투신을 한 이후에 나와서 확인을 하러 가는 걸 보면 저걸 왜 확인을 했을까? 사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투신한 그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들을 살해하고 투신한 걸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스토리를 만들면서. 왜냐하면 동작이 이동하는 것이 단순히 놀라서 뛰어나온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만약에 누구보다도 장재진이 먼저 그 피해자를 내려가서 먼저 발견을 했다면은 장재진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재진은요, 아마도 마지막까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거기서 살인을 저질렀든지 그런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CCTV나 피해자를 데리고 또 이동하는 것이 사실 여의치는 않거든요. 혹시 그럼 이 피해자분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다행히 4층에서 투신을 하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이 한 112일 정도? 예.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뇌진탕 등의 중상이죠.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살아서 너무 다행이고 사실 계속 이제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되게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되게 살아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럼 장재진은 바로 검거가 됐나요? 그 현장에 이제 신고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이제 어디서 투신한지를 모르니까 일단 그 창문이 열려 있는 층을 확인해가지고 추락위치를 추정을 해서 집에 찾아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야말로 보이는 그 참혹한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이 피해자는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도 장재진의 이름 또 거주지 이런 것들을 전해줬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에서 심한 중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어떻게 그 피해자를 우리 수사 경찰한테 알려주고 싶은 의지였는지 가늘게 피해자 이름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어느 특정 부까지 힘겹게 그 얘기를 해줬고 진술을 토대로 경찰 전상망 조회를 해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하게 됐습니다. 생존한 피해자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9시경에 투신을 했는데 오후 1시에 장재진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아니 현장을 이렇게 벗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빠르게 잡혔네요. 장재진은 범행 현장 아파트 그 쪽문으로 나왔습니다. 쪽문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마트에 들려서 또 술을 사가지고 갔대요. 자취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나온 후 자신의 자취방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술, 안주거리와 식도를 구입하였고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2014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식도? 그러니까요. 식도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구입한 건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CCTV를 확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식도를 왜 구입을 했느냐 했더니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을 확보된 것 증거를 제시하니까 내가 이제 범행을 저질렀으니 스스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구입했다. 이렇게 또 둘러댑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식도를 구입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네요. 심지어 법정에서는 내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자수하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서 할 수 없이 체포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수의 의사가 있다. 자, 이 뜻은 결국은 감경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자수했다라고 하면 좀 감경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지금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진짜. 장재진은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강금,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살인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래서 범행을 태연하게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준강간 혐의만큼은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장재진의 말에 의하면 강간만큼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강간만큼은 자기가 계획하고 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금 사건을 봤을 때는. 맞아.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장재진이 어느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이었는가는 검찰 조사에서 그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또 나옵니다. 대체 뭐라고 어떤 뻔뻔한 말을 뱉어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왜 이런 범행을 계획한 거지? 걔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학교에 소문이 나서 총 동아리 연합 회장도 그만두게 됐고요. 나를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렸다고요. 그런데 왜 범행 대상이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부모였지? 네가 화난 상대는 전 여자친구잖아. 걔네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찾아갔을 때 걔가 대화에 응해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쉬움이 남죠? 아쉬움이 남는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도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만하세요. 될 수 있으면 그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니까. 혹시 네가 한 짓을 후회하는 건가? 어차피 돌이킬 수 없잖아요. 무기징역으로 제값을 받겠습니다. 뭔데 자기가 죄를 진짜. 자기 형량을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냥 무기징역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아 진짜. 사형을 안 받으면 무기라도 받으면 모범수로 또 해서 뭐 감형 받고 언젠간 나갈 수 있겠지 뭐 이런 또 뻔한 그런 또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석방 받으려고. 근데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그래야죠. 잘은. 자, 근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태연하면서 뻔뻔했던 어떤 모습은 사라지고요. 이 파렴치한 놈은 이제 결국은 사형만을 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돋았어. 사실 1심까지는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죽고 싶진 않은 거네. 진짜 반성문에. 아유, 말씀하셨듯이 한 장의 반성문도 안 쓰다가 사형이 구형이 되니까 갑자기 반성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이 반성문에 몇 개? 야. 아니 날짜도 뭐 거의 하루 걸러서 그냥 계속 쓰는 거네요. 하루 걸려서. 하루 뭐 이틀 막 이렇게. 연달아도 쓰고. 아니 정말로 빨리 많은 반성문이 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급했어 아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심 선고에서는 반성문이 단 한 장도 안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많은 양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쓰면은 사실 해줄 줄 이게 알고. 뭐냐면 본인이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항목이 양형 기준에 있어요. 근데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진짜 반성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반성문으로 되어 있어요. 무려 67장의 반성문을 제출을 합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매일 하루에 아마 이 하루에 쓴 반성문의 양도 몇 장씩 아마 되리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나 이제 항소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단 한 장의 반성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재진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한 어떤 수감자 분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재진은 그곳 생활이 어떤가라고 말이 거의 없고
멍한 곳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다. 과연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후회나 반성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라도 가명의 기회를 노리거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꿈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의 머릿속은 알 수가 없지만 후자와 같은 희망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벌어졌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장제드는 사형을 지금 선고받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집행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의문이 좀 드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남은 피해자가 꿋꿋하고 건강하게 잘 일상에서 계시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장재진한테 가장 확실하고 또 유일하게 복수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잘 살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블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잠긴 집 안에서 30살 여성과 그의 3살 배기 아들, 10개월 된 딸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여고 동창생. 절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왜?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져 있는 이 씨의 추악한 속내. 오 마이. 애들은 왜 죽였어요? 그 옆에 있으니까. 가슴과 목을 밟고 누르고. 여기서 여기 높이, 그 높이에 애가 다칠까봐 그걸 놓지 못했다는 게 채널 A